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금리 떨어진다는데 집 사야 합니까? 뉴스에선 미국도 한국도 금리 인하 얘기 계속 나오죠. 그리고 다들 아는 공식 하나,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나만 뒤처질까봐. 남들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나만 멍 때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금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이 맞는 건지 불확실성이 밀려오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기사 보면 전부 이겁니다. 미국도 인하 시사, 한국도 가능성 있다. 근데 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흐름일까요? 일단 미국이 먼저 방향을 트는 중입니다. 우리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연준의 FOMC 회의죠. 2025년 3월 회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정된다면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죠. CME 선물 시장은 9월 인하 확률을 70% 이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ME의 경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실시간 금리를 반영하는 곳인데 워낙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라 보니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한국도 시장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버틸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예요. 아직도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경제가 못 버티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2.1%로 낮아졌고요. 소비심리 2달 연속 하락 중이고 대출 연체율 청년 자영업자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게다가 물가도 잡히고 있어요. 2025년 1분기 소비자 물가 2.2%대. 드디어 한국은행 목표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금리 인하 명분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야 모두 금융 완화와 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책적인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었고 채권 시장에선 하반기 인하가 거의 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장 분위기 요약하면 다음 4가지입니다. 경기 둔화, 물가 안정, 미국 금리 인하 시사, 대선 후 정책 압력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이런 시장 기조가 우리에게 대묻습니다. 내릴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언제 내릴 것인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금리는 아직 안 내렸는데 왜 시장 분위기는 벌써 달라진 것 같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매수 심리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매수 심리가 먼저 바뀌었다? KB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 보셨나요?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미 70선 돌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야 된다는 감정이 퍼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다? 실제로 입주 물량 줄고 있고요. 이자 부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갭 투자 준비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눈치 보고 있고 전세가율도 점차 반등 중입니다. 한마디로 갭 투자 구조가 다시 작동할 수 있는 판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외국 자본도 벌써 움직인다. 혹시 CBRE라고 들어보셨어요? CBRE는 쉽게 말하면요, 전 세계에서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를 가장 정확하게 추적하는 회사예요. 글로벌 연기금, 투자은행, 리츠, 자산운용사들이 CBRE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CBRE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도권에 유입된 외국 자본이 전년 동기 대비 4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아직 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침체처럼 보이는데 돈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뉴스에 나오기 전, 검색어에 오르기 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단순한 플리퍼가 아니에요. 공실률, 전환 수익률, 환율 리스크, 임대 지속성까지 정밀하게 검토하고 수면 아래에서 먼저 큰 돈을 넣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소문을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이 사람들은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결국 돈이 가는 곳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시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금리 내리면 기회 온다 생각하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첫 번째, 금리만 내리면 집값이 온다? 2023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는 정체되었고 가격은 횡보 그 자체였죠. 요컨대 시장은 금리 하나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수요, 공급 정책, 가격 흐름까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인하 타이밍이면 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조급해진 사람일수록 더 잘못된 타이밍에 진입하죠. 대출 계산 없이 무리하게 정책 변화 안 보고 남들 따라 움직이는 감정적 매수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샀지. 그 말은 항상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 후에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금리가 내려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그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볼게요. 만약 금리가 0.25% 인하되었는데 나의 DSR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리면 내 대출 이자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근데 진짜 포인트는 이거예요. DSR 여유가 생기면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의 부분이죠. 기존 대출자는 이자 부담 줄어들고 새로 대출하려는 사람은 한도도 넓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은행이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상품으로 움직일지 계산해 놓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금 전략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한마디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정체되었을 때, 그렇다면 수익도 정체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전세가 약세인데 월세 전환만으론 이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월 수익, 이자, 세금 다 따져서 지금 이걸 계속 들고 갈 수 있나? 팔고 캐시를 비축해야 하나? 그 판단을 미리 해놔야 기회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겠죠. 새로운 정책이 쏟아진다. 그렇다면 나의 재무 구조는 안전한가? 금리만 내리는 거와는 별개로 다른 정책도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 유예가 풀린다면, 그럼 팔 타이밍 놓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죠. 종부세, 임대사업자 혜택, 이거 하나 바뀌는 순간 수익률 구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계산해요. 지금 이 부동산 세후의 수익률은 몇 %인가? 그래서 결론은 조건별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두 번째,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정하라. 지금 시장은요, 기대와 두려움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자금의 흐름을 읽고 정책의 시그널을 파악하고 보유 목적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금리 인하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금리가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전략으로 그 시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